서기 668년 동북아시아의 패자로 군림해온 고구려가 멸망했다. 우리 역사의 무대에서 만주와 연해주는 영원히 사라지는 듯했다. 그로부터 30년 후 그곳에 고구려를 계승한 또 하나의 거대한 제국이 일어났다. 제국의 이름은 발해였다. 동북아시아 무대에 등장한 지 불과 100여 년 만에 새로운 강자로 부상한 나라 발해는 어떻게 해동성국이 됐을까? 지난 가을 아시아 고고학계의 관심은 러시아의 작은 마을 크라스키노에 집중됐다. 이 마을에서 불과 1km 떨어진 곳에서 한국, 러시아, 일본 세 나라의 공동 발굴단이 벌써 2개월째 캠프 생활을 하고 있다. 이번 발굴은 발해 유적에 대한 러시아 극동 고고 역사 연구소와 고구려 연구회의 공동 연구 협정에 의한 것이다. 일본은 이미 4년 전부터 러시아와 공동 발굴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 아시아 각국이 이렇듯 발해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발해가 그들의 고대사에 그만큼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뜻이기도 하다. 발굴 현장은 캠프에서 약 2km 떨어진 곳에 있다고 한다. 취재팀은 발굴단을 따라 발해 유적으로 향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넓은 성터였다. 여기가 발해 숨결을 간직한 크라스키노 성이다. 현재 한국과 러시아 발굴단이 조심스레 발굴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은 성의 주거지역. 지층 분석 결과 크라스키노 성은 300여 년 동안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발굴단은 가장 아래층인 8세기 시대 유물을 찾아 나가고 있다. Нарушенный слой пахоты. Это слой X века, возможно, и IX здесь присутствует. А вот переслой идет, это паводок, очевидно, большое наводнение было, и скопился такой песок ржавый. А ниже, до самого дна, это VIII век. 유물을 포함하고 있는 지층을 문화층이라고 한다. 크라스키노 성이 보여주는 문화층은 8세기에서 10세기. 이는 이 성이 8세기 발해 시대에 지어졌음을 말해준다. 땅에서 드러난 조개 껍질들. 이곳에 살았던 발해인들의 식생활을 엿볼 수 있다. 나오는 뼈 중에 말뼈라든지 소뼈, 뭐 갈비뼈라든지 어떤 그 어금니뼈라든지 많이 나왔습니다. 그 볼 때 또 이미 뼈들이 이 칼자국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직접 그 고기를 이렇게 도려내고 버렸던 어떤 자국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마 그 우리 요즘 말하면 쓰레기장, 음식들 해먹고 버린 쓰레기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발굴에서 한국 학자들을 흥분시킨 몇 가지 중요한 발굴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토기 조각이다. 검은색을 띠고 있는 이 토기는 8세기, 즉 초기 발해 시대의 토기로 밝혀졌다. 여기서 이제 그 초기 발해의 발해식 토기라고 여기 말하고 있는 이 토기는 저희들이 볼 때 전형적인 고구려 토기입니다. 고구려식 토기는 표면이 검고
거칠고 이 재질 자체가 모래가 많이 섞여 있습니다. 한낱 거칠고 볼품없는 이 토기 조각이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취재팀은 성을 가로질러 또 다른 발굴 현장으로 향했다. 1번 발굴단이 한창 작업을 하고 있는 이곳은 성문터다. 그동안 장마 때문에 땅을 파내려가지 못하다가 이제서야 본격적인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성문 자리엔 땅속 깊숙이 견고한 석축이 드러났다. 석축의 흔적으로 보아 이 성문은 적들이 성문을 곧바로 공격할 수 없도록 한 옹성의 형태였다. 성문터에서 30m 떨어진 지점에서 또 하나의 흥미로운 발굴이 진행되고 있었다. 한 러일 고고학자들은 이것을 이번 발굴의 최고의 성과로 꼽고 있다. 성벽 밖으로 요철처럼 돌출된 석축. 크라스키노 성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이 독특한 구조물은 바로 치다. そこでいろんな発見をしました。一つは、養生という門の構造が非常にはっきり分かってきたということと、もう一つはこの地というものの存在が初めて明らかになったということですね。これが非常に大きな成果だと思います。 처음으로 치라는 게 발견됐어요. 치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벽이 있으면은 바로 밑에 온 적을 쏠 수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경계할 수도 없고. 그래서 튀어나오도록 해가지고 삼면에서 공격할 수 있도록 한 거. 근데 이것은 고구려에서 처음 발명했었던 아주 특수한 축성법이었어요. 근데 지금 중국 학자들은 발해는 이게 이어받지를 못했다.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서 치와 옹성이 그 당시에 쌓았다 하는 것이 발굴됨으로 인해서 고구려 발해의 성벽들이 고구려의 축성법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아주 좋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취재팀은 크라스키노 성의 전체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 항공 촬영을 시도했다. 멀리 크라스키노 성이 한눈에 들어온다. 크라스키노 성은 전체적으로 둥근 마름 목골을 하고 있다. 성에는 모두 3개의 문이 나 있는데 현재 발굴된 곳은 동문. 크라스키노 성은 옹성과 치를 갖춘 견고한 성이었다. 현재 남아있는 성벽의 높이는 약 2m. 성의 전체 둘레는 1.4km. 이것이 1200년 전 발해의 성이다. 발해는 오경 15부의 행정체계를 갖춘 국가였다. 오경은 요즘으로 치면 특별시에 해당한다. 발해는 이처럼 중요한 행정도시에 크라스키노 성과 같은 견고한 성을 쌓았다. 발해의 수도 상경성을 찾아 취재팀은 중국 영안시로 향했다. 커다란 재래식 시장이 서 있는 이곳의 현재 지명은 동경성진. 발해의 수도 상경성을 한때 동경성이라 부른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동경성진에서 외곽으로 달려가다 우리는 상경성과 만났다. 이것이 상경성의 외성벽이다.
성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서 있는 비석은 이곳이 1200년 전 해동 성국 발해의 수도임을 말해주고 있다. 상경성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궁성의 정문인 오복루. 현무암을 이용해 견고하게 쌓아올린 오복루는 상경성의 건물 중에서 그 형태가 가장 잘 남아있는 유적이다. 오복루에 남아있는 거대한 주춧돌은 상경성의 규모를 짐작해 준다. 높게 기단을 쌓아 올린 제1궁전지. 이곳에서 발해 황제가 국무를 보았을 것이다. 698년 나라를 세워 926년 명운이 닿을 때까지 거대한 왕국을 이루어 결국엔 해동 성국이라 불린 나라 발해. 발해의 실체는 무엇일까? 그리고 무엇이 발해를 해동 성국으로 만든 것일까? 취재팀이 찾은 곳은 중국 돈화시. 발해 시조 대조영은 바로 이곳에서 나라를 세웠다. 당시 구국이라 불리웠던 돈화시는 발해의 첫 번째 수도답게 지금도 어디에 가든 쉽게 발해를 만날 수 있다. 취재팀은 돈화시의 외곽에서 발해가 해동 성국이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바로 24개 돌 유적이다. 유적은 한 줄에 8개씩 모두 24개의 돌이 가지런히 놓여있는 독특한 형태였다. 언뜻 보기엔 주춧돌로 여겨지는데 땅 위에 높게 솟아있는 것이 일반적인 주춧돌과는 다른 점이었다. 돌의 크기는 24개가 거의 일정한 편이다. 크기를 재보면 폭이 80cm, 돌의 높이도 80cm에 이른다. 한 가지 더 특이한 점은 돌의 상단에 홈이 파여 있는 것이다. 이 홈은 어디에 쓰인 것일까? (35cm를) 기준으로 해서 요걸 맞춰 유적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취재팀은 동원대 이병건 교수를 찾았다. 이병건 교수는 강동 24개 돌로 박사학위를 받은 고대 건축의 권위자다. 종귀틀목이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쭉 깔고 그런 다음에 일반적으로 주춧돌 간격이 2.5에서 3m 정도의 보편적인 간격이 아니라 1.4m 정도의 상당히 짧은 주춧돌 간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춧돌 위에 기둥을 직접 세우는 그러한 구조가 아니라 주춧돌에 목재를 수평으로 뉘어 쌓는 귀틀집 형상의 집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돌에 나 있는 홈은 이렇게 목재를 끼우기 위한 것이었다. 이병건 교수의 자문을 통해 24개 돌 유적을 복원해 보았다. 24개의 주춧돌을 세운 후 그 위에 수평으로 나무를 놓고 판자로 틈을 메워 바닥을 만들었다. 벽체는 나무로 촘촘히 세우고 지붕에는 기와를 얹었다. 이것이 원래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물의 용도는 무엇이었을까? 주춧돌이 땅 위에 솟아있고
또 유난히 좁은 간격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무거운 짐을 넣어두는 건물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5세기) 고구려 고분벽화인 덕흥리 고분벽화에서 우리가 복원한 발해의 건물과 비슷한 형태의 건물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것은 고구려의 창고인 부경이다. 발해의 이 건물은 창고였던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런 24개 돌 유적이 상경성 주변에서 6개 등 모두 12곳에서 발견되는데 우연하게도 주춧돌의 규모나 형태가 거의 비슷하다. 이 창고가 일정한 규격을 갖추고 있고 동시에 지어졌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뿐만이 아니다. 신당서에 의하면 당시 발해에는 발해 5도, 즉 5개의 길이 있었다고 한다. 일본도, 신라도, 압록도, 영주도, 거란도가 그것이다. 놀랍게도 발해의 창고는 이 발해 5도의 길목에 있다. 주요 교통로에 위치한 이 창고는 일종의 물류센터였을 것이다. 각 개인이 관리하는 창고가 아니라 중앙에서 직접 관리하는 그런 창고일 경우에 물건의 수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주요 교통로상에 있을 수 있는 가능성도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수도 상경성에서 외국으로 향한 5개의 길. 그 길목마다 물류센터가 설치된 이 길은 발해의 무역 루트다. 발해는 5개의 무역 루트를 통해 폭넓은 국제 교역 활동을 벌였다. 그 교역 국가 중 하나가 일본이다. 발해가 일본으로 떠났던 출발지는 어디였을까? 발해의 성 중에서 바닷가 인근에 위치한 유일한 성이 바로 크라스키노 성이다. 현재까지 역사학자들은 이 크라스키노 성을 일본도의 출발지로 보고 있다. 항구와 가깝다는 지리적인 위치뿐만 아니라 성 안에 꽤 큰 규모의 절터가 3군데나 발견됐다는 사실도 크라스키노 성을 일본도의 출발지로 추정하는 근거지가 되고 있다. 절터를 처음 발굴한 것은 지난 91년. 불교가 발해 지배계층의 종교란 사실을 감안할 때 절터는 이 성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이 성의 절은 일본으로 가는 발해인들의 안전 항해를 기원하는 항해 사찰일 가능성도 높았다. 가마트에서 발굴된 인동초 무늬 벽돌. 고구려의 양식을 계승한 이 벽돌은 발해 수도인 오경에서만 사용됐다고 한다. Находка такого плана свидетельствует о статусе города. Это не рядовой город. Это город какой-то имел важное значение в истории Бахая. То есть мы можем говорить два варианта сделать. То есть это город, во-первых,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й центр, вот. Во-вторых, это, возможно, город-порт, через который шли связи Бахая с Японией. 크라스키노 성을 출발한 발해인은 포시에트 항구에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넜을 것이다. 이렇게 동해를 가로질러 일본으로 가는 길이 발해의 일본도인 것이다. 일본도가 실제로 사용되었다면 어딘가에 발해의 흔적이 남아있을 것이다.
취재팀은 그 흔적을 찾아 일본 오츠시의 이시야마 테라를 찾았다. 이시야마 테라는 오랜 역사를 간직한 일본의 천년 고찰이다. 지금으로부터 1200년 전, 그때까지 일본 열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불정존승 다라니경이 이시야마 테라에 전해진다. 이 절에 다라니경을 가져온 사람은 누구일까? 이 책은 다라니경이 이 절에 전해진 경위를 상세히 기록한 다라니기다. 이 다라니기에서 취재팀의 눈길을 끈 것은 바로 발해국사. 발해국사는 발해의 사신을 말한다. 다라니경을 가져온 사람은 발해의 사신 이거정이었다. 발해의 사신 이거정이 불정존승 다라니경을 가져온 해는 861년. 발해가 일본에 온 것이다. 石山寺だけっていうことじゃなしに日本に伝わってその仏教界がこういうものを知ったっていう段階ですごいもっともっとそういう仏道に進めるっていう一つのテキストだと思いますですね。 배를 타고 동해를 건너온 발해 사신은 일본의 작은 항구에 도착한다. 그곳은 이시카와현 후쿠라항. 후쿠라 항구에 서 있는 비석은 1200년 전 이곳을 지나간 발해인들을 기억하고 있다. 발해 사절이 이 항구에 와서 머물렀고 당시 후쿠라 항의 이름은 복랑진이라 했다. 후쿠라の港が最初に日本の文献の資料に出てくるのは773年ですね。日本で言えば奈良時代に沖を通った渤海に帰る船が遭難をして福良に着いてそこで半年間300人の人が滞在したという記録があります。でそれが最初ですね。でその後883年、これは平安時代に入ってますけども、その時にはこの福良の辺りの山の木を切るなという命令が出されています。でその理由は渤海に帰る船をここで作るので、民衆が勝手に木を切ったら困るので、切るなということを。 일본 이시카와현은 작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후쿠라항 인근의 발해 유적을 대대적으로 발굴 조사하고 있다. 이 나베타 유적도 그 중에 하나다. 현재까지 모두 60동의 건물이 확인된 나베타 유적은 평시에는 항만 관리시설로 이용되다가 발해 사신이 항구에 도착하면 임시 숙박시설로 이용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渤海の施設がおそらく来た時にこの建物の中のどこかに泊まってると思うんですけども、例えばここ多分管理事務所ですね。でここで宴会をやります。その宴会のやった時の場所がこういう建物だった可能性があると思っています。 후쿠라항에 도착한 발해 사신의 최종 목적지는 일본의 수도 나라. 발해 사신의 발자취를 따라가던 취재팀은 카가에서 흥미로운 발굴 현장을 만났다. 언뜻 보기엔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유적은 발해와 동시대인 일본 해안 시대에 사용되었던 도로다.でこの道路を通って、まっすぐ向こう行きますと福良ですね。港のあるところへ行きます。それからここで三叉路になってて、こっちの方左手の方行くと現在の富山県の方へ行く道路があった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
で渤海では日本に行く道をイルボン道日本道と言ってますが、ここは日本の日本道イルボン道か日本にすれば渤海道パレ道になります。 카가의 도로 유적에서는 다양한 유물들이 출토됐다. 이것은 허리띠 장식이다. 뭐用途ですね。はい。これはバンドの上にここにつけます。で、日本には今までたくさん帯飾具出てますけども、こういうものは一点もなくて、これは初めてなんです。で、中国では唐の時代の後期と渤海の時代にこういうタイプのものが見ることができます。で、私たちはこれを渤海の人がここよく通ってますので、渤海の人たちがつけていた帯飾具というふうに判断しています。 발해의 허리띠 장식은 가운데 빈 공간의 한 면이 산처럼 볼록하게 솟아있는 형태로 원래는 그물이 폈다. 일본의 허리띠와는 그 형태가 구분된다. 고지마 씨는 취재팀에게 도로 유적에서 출토된 또 다른 유물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목간이었다. 목간은 종이가 흔하지 않던 시대에 종이 대신 나무에 글씨를 쓴 일종의 서찰이다. 1200년 전 도로에서 발견된 이 목간은 어떤 사연을 담고 있을까? 흐릿하던 목간의 글씨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목간에는 도로를 수리하는 사람을 보내니 이 사람을 잡지 말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목간이 작성된 시기는 2월 24일. 주민들의 이동이 엄격히 제한됐던 당시 이 목간은 일종의 여권이었다. 平安時代の日本の法律で道路を修理するのは9月なんですけども、ここでは2月の24日になってます。で、通常ではないで、なぜ2月に修理をするかと言いますと、ちょうどこの木簡が出たのは849年の頃に書かれたと考えていますが、その頃に能登に渤海の船がついてます。で、渤海の人たちが都へ入るときに前もって道路を修理したり掃除をしてるんですけども、そのために派遣された人だ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 발해 사신이 일본에 도착하자 일본 정부는 서둘러 카가에 도로 수리공을 보낸다. 수도로 향하는 길을 미리 수리해 발해 사신이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처럼 발해 사신을 막기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은 일본의 역사 기록 속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天智7年の冬10月、東照理石、古領。평성궁으로 들어간 발해 사신은 일본 정부의 극진한 대접을 받는다. 발해 사신을 대접하기 위해 특별히 제정한 직책이 무려 13가지. 정월 초하룻날엔 일본 왕이 발해 사신을 모시고 신년 할애식을 거행했다고 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중대 성첩은 발해에서 일본으로 보낸 외교 문서로 당시 일본에 보낸 사절단의 직책과 인원수가 기록돼 있다. 이 발해의 사절단은 대부분 일본 최고 귀족의 지위를 얻는다. 그런데 발해의 사절단 중에서 눈길을 끄는 사람이 있다. 대수령, 그들은 누구인가? 北海から日本に来るときには105人の人が来ます。で、そのうちの都へ行くのは20人前後ですね。で、あとはその来着した場所か出発するところに残るんですが、その構成メンバーのかなりの中に首領という位の人がいます。首領というのは首の国、領土の領。で、そういう人たちが日本に来て各地でいろいろ交易をして、
でその交易した物資を渤海へ持って帰ってそれをまた渤海の中で交易をすることによって自分たちが生計を立てていた。 발해 사신이 일본에 온 이유를 알기 위해 취재팀은 나라 국립문화재연구소를 찾았다. 이 연구소는 일본의 평성궁에서 출토된 목관들을 소장하고 있다. 이 목관 속에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비밀들이 담겨 있는지도 모른다. 어느 귀족이 글씨 연습을 한 것처럼 보이는 이 목관은 발해 사신과 교역이란 글자가 반복적으로 쓰여져 있다. 또 다른 목관엔 맥인이란 글씨가 보인다. 당시 맥인은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인을 지칭했다. 초피라는 글자도 보인다. 초피는 담비 가죽으로 발해의 특산물이었다. 발해는 담비 가죽의 교육을 위해 일본에 온 것이다. 발해 사신이 일본에 간 횟수는 모두 34차례. 일본 역사서의 한 대목은 발해가 일본과의 교육을 통해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었는지 짐작하게 한다. 신라와 일본 관계는 천년 역사에서 공식적으로는 한 10여 차례밖에 기록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발해는 일본과의 그 229년 사이에 34차례나 공식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발해 14차례 어떤 교속 기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48번의 공식 기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발해가 일본과의 관계라든지 당과의 관계에서도 매우 적극적으로 이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봅니다. 발해에 있던 5개의 길 발해 5도는 발해 특산물을 수출하는 무역로이기도 했다. 이 5개의 길을 통해 발해는 활발한 국제무역을 전개했던 것이다. 고대의 길은 정치와 문화와 경제가 교류하는 주요 통로다. 이 통로가 많을수록 그 나라는 개방성과 국제성을 띠게 된다. 발해는 5개의 길이 전부였을까?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한때 발해 영토에 속해 있던 러시아는 발해에 대해 그 누구보다 깊은 관심을 보이는 나라다. 발해의 길을 추적하던 중 취재팀은 러시아 극동대학의 발해 전문가들로부터 아주 특별한 유물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들을 만났다. 그 유물은 극동대학 역사연구소 금고 속에 소중히 보관되어 온 바로 이 은화였다. 발해성 인근에서 발견했다는 이 은화는 수많은 발해 유물을 접해본 이들 발해 전문가들도 처음으로 보는 은화였다. 그것은 발해의 것이 아니라 외국의 것이 분명했다. По всей видимости, это монета арабского происхождения, откуда-то из Средней Азии. И такой, она, скорее всего, была выпущена где-то в VIII веке в Средней Азии. И, видимо, где-то в скорости после этого попала на Дальний Восток. 우리는 극동대학의 협조를 얻어 이 의문의 은화를 촬영할 수 있었다. 은화는 아랫부분이 잘려나간 상태였고 표면엔 둥그런 점들이 그림인지 글씨인지 알 수 없는 어떤 형상을 표현한 것처럼 보였다. 이 은화가 과연 중앙아시아에서 온 것인지
그 정확한 출처를 알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했다. 취재팀은 은화의 사진을 서울로 보내기로 했다. Проявляем. Так, и вот здесь вот сейчас влево еще раз. 은화가 발견된 곳은 브라디보스톡에서 280km 떨어진 야노치노 지역. 이 지역의 작은 야산에는 발해의 성이 있다. 성의 이름은 노보고르드예프카. 고고학자인 니키틴 교수의 안내를 받아 취재팀은 발해의 성으로 올라갔다. Вот такая стандартная, обычно древняя дорога. Вот. Шириной почти 2,4 метра. Но это стандартная ширина, и ширина этой дороги, она обусловлена тем, что здесь использовались телеги с такой шириной оси тележной. 발해인들이 다녔을 길을 따라 성 안으로 들어가자 비스듬한 경사지에 주거지 터가 드러나 있었다. Вот здесь видите остатки жилища. Жилище было небольшое по площади. И здесь хорошо видно остатки отопительной системы, которая называется у нас Кан, да? А по-корейски Андоль. Это дымоходный канал, по которому шел дым. Остатки одного из очагов. Второй очаг здесь был. Здесь была труба. 발굴 이후 그대로 방치된 상태여서 상당 부분이 빗물에 씻겨 나갔지만 이것은 분명 고구려가 처음으로 사용한 온돌 유적이다.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 역시 온돌을 사용한 것이다. Вот ставили все камни вот так, вот таким образом, да? А потом еще перекрывали сверху дополнительно вот таким образом. То есть получалось так вот, и сверху как дымоход получался. 연기 통로 양옆으로 돌을 세우고 그 위로 다시 돌을 덮었다. 두 개의 아궁이에 불을 지핀 후 연기는 가운데 구멍으로 빼냈다. 아르템 예바 교수는 노보고르트예프타 성의 주거지 발굴에 참여한 역사학자다. 아르템 예바 교수로부터 자문을 얻은 취재팀은 1200년 전 발해의 집을 복원해보기로 했다. Немножко. И вот эта часть, там, кстати, не разрушенная часть селища, скорее всего, сохранилась. А основная часть селища. 그런데 은화가 발견된 곳은 발해인들이 살고 있는 성 안이 아니라 성 밖이었다. 뜻밖에도 노보고르드예프카 성 밖에는 또 다른 취락지가 있었다. Именно на этом месте. И по его мнению, вот здесь. 지금은 아무 흔적도 남아있지 않지만 발굴 당시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학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В свое время были обнаружены те следы производства бронзы, вот, уникальные для нашего края, литейные формочки, такие, в которых производили глиняные литейные формочки, в которых отливались украшения бронзовые. Именно эти уникальные находки для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они как бы этот памятник выделили из всех остальных. 성박 취락지에서 출토된 유물들이다. 특이하게도 유물의 대다수는 청동기 제작 도구가 차지하고 있다.
점토로 만든 이것은 청동 장식을 찍어내는 주물틀. 이 작은 그릇은 쇠붙이를 녹이는 도가니. 청동기 가공에 필요한 줄도 보인다. 도구들과 함께 그곳에서 제작한 청동 장식물도 출토되는데 이 장식들은 발해 고유의 것이 아니라 중앙아시아 계통으로 밝혀졌다. 발해의 성 밖에 있는 쥐락지는 청동 장식을 제작하는 수공업 단지였다. 그리고 그곳엔 이방인들이 와 있었다. 그들은 과연 2억 마리 떨어진 중앙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일까? 그렇다면 이곳에서 발견된 은화가 중앙아시아 은화일 가능성은 훨씬 높아진다. 한편 블라디보스톡에서 보낸 은화 사진은 서울대 김호동 교수에게 전달됐다. 김호동 교수는 국내에 널리 알려진 아랍 전문가다. 기록과 사진 등의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이 은화는 발해 시대인 8세기에 제작됐고 멀리 중앙아시아에서 건너온 은화임이 밝혀졌다. 이 그 왕관의 이 뒤쪽 편으로 소위 알마흐디라는 글자가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있는 이 알마흐디라고 하는 그 문자가 아랍어로 쓰여져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그 당시 현지인들이 사용하던 문자인 이 소구드 문자로 부하라의 군주라고 하는 이 문자가 새겨져 있죠. 은화는 앞면과 뒷면에 모두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중 이 은화의 정체를 알 수 있는 열쇠는 은화의 앞면에 있다. 왼쪽 상단에 아랍어로 쓰여진 알-마흐디는 8세기에 생존했던 아랍 왕의 이름이다. 가운데 무늬는 왕관을 그린 것이다. 그리고 그 옆에는 중앙아시아 언어인 소그드어가 적혀 있다. 발해 성에서 발견된 이 은화는 동시대 중앙아시아 사마르칸트에서 사용된 은화와 거의 유사하다. 보다 정확한 그런 증거 자료는 아마 거의 같은 시기에 중앙아시아에서 통용되던 그 은화가 이 소구드 지방에서 발견된 것들이 있는데 그것과 비교해 보면은 그 형태나 도상이나 모든 면에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극동에서 발견되었지만은 분명히 중앙아시아에서 만들어지고 거기서 통용되던 것이 거기까지 흘러들어간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중앙아시아의 은화가 발해에서 발견된 것처럼 아주 멀리 떨어진 이국의 문물이 의외의 지역에 나타난 경우는 또 없을까? 취재팀은 남부 시베리아에 위치한 치타시로 향했다. 취재팀은 이곳 치타시 사범대학에서 멀리 극동 지역으로부터 건너온 유물을 만날 수 있었다. 거리상으로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 나타난 그 유물은 바로 등자다. 천년의 세월이 넘도록 옛 원형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이 등자는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일까? Имеет вот такую полукруглую форму, уплощенную дужку и орнамент, составленный из треугольничков, расположенных в несколько рядов. Это типично, так сказать, вот дальневосточная черта, ну, в том числе, возможно, и корейская черта, связанная в своем происхождении, может быть, с историей государства Когурё.
고구려에서 수입된 이 등잔은 손잡이 부분에 수리한 흔적까지 있는 것으로 보아 무척 오랫동안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비단 고구려의 등자뿐만이 아니라 이곳 치타시에서는 멀리 중앙아시아에서 건너온 유물들도 상당수 눈에 띄었다. 그 대표적인 유물이 토기들이다. По форме он сохраняет амфоровидную форму, типичную для среднеазиатов. В Забайкалье такие сосуды не делали. И самое главное, вот разворот венчика, он как раз характерен для Средней Азии, наверное. 이바노비치 교수는 이번엔 치타시에서 수집한 청동 거울 중 이색적인 거울 하나를 보여주었다. 이 거울의 표면에는 특이하게도 11개의 악기가 새겨져 있다. 이바노비치 교수는 이 청동 거울이야말로 동서문물의 만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유물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Вот, кстати сказать, поэтому Шевкунов и обратил внимание на это зеркало. 청동 거울에 새겨진 악기 중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소, 공후, 생황, 장구, 박, 비파 이렇게 6개다. 그중 중국 전통 악기인 소와 생황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서역의 악기들이다. И вот этнические контакты между среднеазиатскими народами и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ми народами были наиболее тесными в это время. Это проявлялось в целой серии вещей. Скажем, вот заимствовались элементы, какие-то формы вещей, элементы орнаментации этих вещей, допустим, украшения системы и так далее. И вот эти вот привносные элементы, они были не характерны для местной культуры, а в то же время они показывают, что эти связи, контакты... 인구 30만의 이 작은 도시에서 중앙아시아와 극동아시아의 문물이 만나고 있다. 먼 옛날 이곳 치타시는 중앙아시아와 극동아시아를 잇는 중간 기지가 아니었을까? 청동 거울이 발견된 치타시, 그리고 은화가 발견된 노보고르드예프카 성을 포함해 중앙아시아 유물이 발견된 8의 성들. 이들 지역을 이으면 새로운 발해의 길이 나타난다. 과연 이 길은 존재했을까? 블라디보스톡으로 다시 돌아온 취재팀은 샤프크노프 박사를 찾았다. 발해 연구에 한평생을 바친 이 노학자는 암 투병을 하고 있는 힘겨움 속에도 기꺼이 취재팀을 만나 주었다. 이 국제적인 학자는 취재팀에게 발해의 길에 관한 흥미로운 가설을 제시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올라가서 이쪽으로. 현재까지 고대 동서양을 잇는 교통로는 실크로드로 알려져 있다. 이 실크로드는 중국의 장안에서 그 길을 멈춘다. 그런데 샤프크노프 박사는 사마르칸트에서 치타를 지나 발해의 수도 상경성으로 가는 제2의 동서교역로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길의 이름은 담비길이라고 했다. Сальтийские и среднеазиатские вообще купцы, они всегда стремились закупить как можно больше пушнины, потому что царствующие особы, они это одевали пушнину на себя, воротники, там одежду шили. Вот поэтому она очень сильно ценилась у них.
당시 발해의 특산물이 담비 가죽이란 것은 발해와 일본의 교육에서도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현재 담비는 멸종 위기에 있어 실제로 그 모습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담비는 모피 중에서도 최고의 상품으로 여겨지고 있어 러시아 북방 지역에서는 현재까지도 담비 사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В данной экспозиции здесь у нас выставлена уже выделанная шкурка соболя, но работа с ней, по выделке ее ведется, уже начинается прямо на охоте. А потом уже только, когда охотник возвращается с зимней охоты, которая длится несколько месяцев, 2-3 месяца, когда он возвращается уже домой, постоянное свое поселение, уже женщины обрабатывают эту высушенную шкурку соболя. 발해의 담비 가죽이 중앙아시아로 가기 위해서는 길이 필요했을 것이다. 발해 오도와는 다른 전혀 새로운 길. 그 길이 바로 담비길이었던 것이다. 담비길은 중앙아시아와 발해를 잇는 국제 교역로였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에 부딪힌다. 왜 기존의 실크로드를 이용하지 않고 먼 길을 돌아서 갔는가 하는 점이다. Да, был великий шелковый путь, но в это время, первое тысячелетие нашей эры, территория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была занята войнами. Китай воевал с тюрками, тангутами, и поэтому она была небезопасна. А вот когда более северной дорогой они стали пользоваться, там никаких государств не было, никто ни с кем не воевал, и поэтому это была безопасная дорога. 발해에는 이웃나라로 향한 5개의 국제 교역로가 있었다. 그리고 멀리 중앙아시아로 가는 담비길이 있었다. 발해에서 사마르칸드까지는 10,000km가 넘는 거리. 실제로 발해는 이렇게 먼 곳까지 올 수 있었을까? 아프랍시압 궁전 역사박물관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대 벽화가 있다. 동서교육의 중심지로서 사마르칸드가 한창 번성했던 7세기 중반. 이곳에는 각국에서 보낸 사신들이 모여들었다. 이 벽화는 당시 사마르칸드에 온 외국의 사신들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그중 눈에 띄는 인물이 있다. 희미한 윤곽 속에서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머리에 쓴 조우관. 조우관은 고구려의 것이다. 허리에 칼을 차고 머리에는 조우관을 쓴 이 사람은 바로 고구려의 사신이다. 이미 발해 이전부터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왕래는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발해가 이곳 사마르칸드까지 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사마르칸드에 온 발해인. 동서문물이 쉴 새 없이 만나는 이 교육의 중심지는 발해에게는 새로운 시장이었을 것이다. 수도 상경에서 출발하는 발해 5호도는 거란, 중국, 신라, 일본으로 이어진 국제 교역로였다. 그리고 상경에서 사마르칸드로 이어지는 담비길은 발해의 6번째 국제 교역로였다. 이것이 발해가 구축한 아시아 네트워크다.
발해 5도와 담빗길. 이 길을 통해 발해는 국제 무역을 펼치고 부를 얻었다. 아시아 네트워크 발해의 길은 발해가 해동 성국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커다란 원천이었다.